자, 그러면은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합니다. 로얄독 작가님이십니다. 5번째가 하게 되네요. 우리 존댓말로 하는 건가요? 아니, 형 말 편하게? 편하게. 그러니까 저는 원래 존댓말 하니까 형님한테. 그렇지. 그래서 그러니까 찬양 형님은 지금 현재 LA에서 세븐레터스 크루. 세븐스 레터. 세븐스 레터. 세븐 레터는 7개 레터고 세븐스 레터는 7번째 레터고. 7번째 레터. 그거는 그 어떤 거예요? A, B, C, D, E, F, G라서 7번째 레터인데 네. G가 그래피티 가시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 그래피티의 G랑 갓의 G 둘 다 아마 의미하는 걸로. 아무래도 이제 그래피티 잘 모르고 특히 이제 한국에서는 사실 잘 모를 수 있잖아요. 세븐 레터스? 세븐스 레터. 세븐스 레터스에는 세븐스 레터. 세븐스 레터에 소속돼 있는 이제 같이 함께하는 형님 크루 형님들이 아. 진짜 미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세븐스 레터는 제가 고등학교 때 그래피티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크루였고 지금도 그분들이 이제 진짜 지금도 다 쟁쟁한 분들이니까 진짜. 다 나이가 많지만 제가 막내인데 다 지금도 현역에서 네. 다 레전드인 분들이고 진짜. 뭐 리스크나 오지 슬릭. 슬릭도 있고 나이 먹으니까 이름이 기억. 제일 유명한 레복이 있고 레복이. 레복이 있어요. 세븐스 레터 또 그게 세븐스 레터랑 K랑은 아예 다른 거. 여기에서 비즈니스 크루가 된 게 이제 세븐스 레터인데 특히는 아무래도 규모가 훨씬 크고 거기서 좀 그래도 얼굴이 알려줘도 상관없는 사람들, 비즈니스로 하는 사람들, 약간 슈퍼 작가들이 상업적인 방향으로 하려고 만들었던 게 세븐스 레터인데 지금 멤버가 한 50명 정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엄청 많네요. 규모가 엄청 크네.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들이 한 10명 있고 이제 별로 안 유명한 친구들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저희 세계적인 작가님이신 저희 형님이 이제 요번에 한국에서 전시 참여가 거의 처음 아니에요? 전시 자체를 별로 할 일이 없고 전시를 해도 그래피티 전시를 하게 되면 보통 이런 식으로 하진 않으니까 그래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캔버스 작업을 생각하고 참여를 하겠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좀 그래피티다운 전시를 하게 된 것 같아서 혼자지만 그래도 뭐 되게 재밌는 시도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합판에다가 그려가지고 전시를 한 게 제 기억에는 2번째인데 이게 첫 번째 때가 2016년에 제 첫 개인전 때 이렇게 했거든요. 딱 장수도 똑같아요. 12장. 이번에 생각났어요. 해놓고 나서. 근데 말씀 편하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이게 더 편하시면 이렇게 하셔도 되고. 반말로 인터뷰 본 적이 없어서. 아니요, 저랑 대화하듯이. 아니요, 좀 더 그냥 편하게 얘기하다가. 그리고 저기 여기 리포 작가는 인터뷰 끝나고 집 가야 되는데 가라고 해도 안 간다고 해서 그냥 이제 옆에서 같이 한번 좀 떠들자 해가지고. 저는 가고 싶었는데 맞긴 해. 그래서 그냥 아무래도 대선배님이시고 뭐 얘기도 같이 들어보고 하면 도움도 될 거고. 누가 선배고 누가 형님이 제일 내가 선배라고? 엄청 무슨 선배야? 인생 선배죠. 인생 선배. 오케이. 이 작가 인생의 선배죠. 이야, 나이 얘기를. 됐습니다. 타투도 제가 좀 하거든요. 네. 타투 좀 하거든. 네. 타투 선배님이고 전시도 사실 전시는 그래도 내가 좀 더 했겠구나. 비슷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형님을 제가 처음 봤었을 때가 2018년 생각보다 맞아. 2017년인가? 17년 맞아. 17년 18년이었던. 그 인준형이랑 동기형 그림 성수동에서. 그리고 있을 때 지할 형이랑 네. 와서 갓 전역했을 때 아닌가? 맞아요. 갓 전역했을 때 그때도 이제 엄청 이제 유명했었던 형님이었어가지고 보고 이제 약간 저한테는 연예인 보는 느낌. 처음에 와 뭐야 너.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연이 그때부터 종종 뵙고 형님 보고 뭐 미국 가서도 형님이 많이 챙겨주셔가지고 같이 놀러 다니고 그때 그 저기 산타모니카 비치가 서핑하고 그랬었던 그것도 형님 생각보다 꽤 된 거 아세요? 그치, 그때가 2020년일 거야. 2020년. 계속 뉴욕에서 LA에서 활동하시다가 지금은 한국에서 좀 계속 왔다 갔다 하시면서 활동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작년에 갑자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계기가 있었는데 작년 이맘때쯤에 일을 좀 많이 안 하고 쉬었던 때가 있었어. 그때 좀 한국에서 내가 일을 만들어서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거든. 딱 1년 전인데 그래서 작년 여름부터 한국에 와가지고 우리 나 동네의 김천에서도 일을 좀 하고 김천시랑 일을 벌려서 페스티벌 같은 거를 만들어 보려고 지금 이제 계획을 하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올해는 한국에 있을 시간이 더 많은 것 같고 앞으로는 한국
일정을 좀 많이 늘려서 일부러라도 좀 하려고 그렇게. 그래서 이제 한국 좀 더 이제 자주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전시, 그러니까 원래는 계속 이제 밖에서 벽에서만 그리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화이트 큐브 안으로도 이제 들어오실 계획이신 건지. 약간 옛날에는 일주일 정도 그리면 힘들다는 생각을 했는데 한 이틀 그리면 몸이 힘들더라고요. 아 진짜 이게 체력적으로 장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들면 못하겠다는 생각을 해서 사실 좀 멀리 봤을 때는 좀 다양하게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해보고 싶은 것도 많고 같이 일할 수 있는 작가들도 많고 이러니까 좀 관심도 좀 옮겨가고 좀 재밌는 거를 좀 많이 해보자, 아끼지 말고 그런 생각으로 지금 좀 그렇게 하고 있지. 그러면 요번에 준비하신 요번 작업들 있잖아요. 뒤에도 지금 살짝 보이긴 하는데 이게 지금 잠깐 세워둘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눕혀서 지금 제작하고 있는 중인 건데 요번에 좀 작업에서 그 아무래도 좀 정치적 인물들이나 이게 많이 나오게 됐는데 좀 그게 어떤 이야기들을 요번에 해보시려고? 사실 제가 정치를 의도치 않게 한번 건드렸던 적이 있는데 2019년에 2018년 말에 청와대 전시를 했었는데 아 그 저기 문재인 전 대통령님과 저기 그때는 나는 그게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정치에 원래 관심이 진짜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정치 얘기를 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때 나는 내가 그 장면을 봤을 때는 그냥 되게 의미 있고 상징적인 순간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서 나는 그 그림을 그렸는데 그림 그리는 동안에 경호원이 6명이 붙어 있었어요. 아 뒤에서 막 예배 드리고 사람들 와서 막 나보고 악마라 그러고 막 기도회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밤에도 누가 그림 훼손할까 봐 밤에도 2명씩 경호원이 와. 계속 밤새도록 지키시고 막 그랬었죠. 그리고 그 그림을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정치는 다시는 건드리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도 사실 정치적인 내용을 다뤘다기보다는 나는 사실 물론 내 입장도 있고 내가 생각하는 뭐 옳고 그르다고 생각하는 기준도 분명히 있지만 나는 그거를 사람들한테 제시할 생각은 없고 사람들이 이걸 보고 내가 아는 이야기고 내가 아는 이슈고 내가 아는 뉴스면 그 옆에 같이 온 사람들이랑 그냥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되게 두루두루 나는 누구를 지지하고 누구를 뭐 싫어하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 그냥 두루두루 다뤘어요. 나는 특히 뭐 그거는 와서 관람하는 사람들의 몫일 것 같아. 맞아요. 그거를 자기 생각을 이제 나누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아리송할 만한 장치들이 많이 넣어놨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는 주제를 던지고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자기의 의견을 얘기하면서 정리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했고요. 내가 2019년에 이스라엘에 초청받아 간 적이 있거든요. 행사를 갔는데 거기서 그림을 그리고 그림을 올렸을 때도 팔레스타인 분들이 좀 욕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내가 거기 그림을 올리면서 위치 태그를 이스라엘 아시켈론으로 했는데 여기 이스라엘 아니다 이 댓글이 되게 많았고 지난번에 이스라엘에서 어떤 일이 있었지? 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죽었었는데 폭탄 테러였었나? 그때 뭐 팔레스타인 저거 2-3년 전에 네.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도 나도 친구들이 있고 하니까 이스라엘에 좀 평화를 좀 기원하는 마음에서 그때 그랬던 그림을 올리면서 샬롬이라고 글을 썼었거든요. 샬롬이 평화나라라는 네.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러니까 피스 이런 뜻인데 그렇게 썼더니 팔레스타인 팔로워분들이 막 실망이다. 나는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림 하나를 가지고도 되게 여러 사람의 관점이 있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또 내 그림을 올리고 내 공간에서 되게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이렇게 종합해서 보게 되는 자리에 있으니까 내가 되게 조심스럽기도 하고 어떤 것들을 어떤 행동을 작은 걸 하더라도 아니면 내 입장을 밝히거나 아니면 내 생각을 말하거나 내 그림을 그릴 때도 옛날처럼 이렇게 그냥 재밌게 그리면 다인 게 아니라 좀 생각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자리가 이제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재밌기도 하고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렇다. 아 그게 아무래도 그러니까 형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림적 스킬이 스프레이로 이제 극사실화 중에서도 이제 극사실 약간 인물화를 그리는 걸로 이제 엄청 유명하시잖아요. 아무래도 극사실화라는 게 그 예전에 그러니까 지금 현대 미술 이전에 종교 미술에서 쓰이던 약간 프로파간다의 그 기본적인 베이스가 좀 장착이 돼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특정 인물을 똑같이 그려낸다는 이 스킬적인 부분들도 엄청 대단한 거지만 아무래도 근데 그 누군가가 그 특정 인물을 봤을 때 그런 뭐 내가 지지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반발심을 일으킬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정말 극과 극적인 좀 그런 이념의 극과 극적인 좀 이런
감정들을 불러 일으킬 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더 약간 그런 부분들이 좀 형님들이 많이 겪을 수밖에 없는 좀 그런 게 좀 있지 않았었나. 맞아요. 네. 특히 이쪽 장르에서 사실 인물을 그리는 사람이 많지 않다 보니까 선배들을 봤을 때 내가 그 선배들이랑 좀 가는 길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 게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네가 말한 것처럼 나는 사실 그림을 그리면서 누가 와서 이거 누구냐고 물어보면은 나는 내가 잘못 그리고 있는 거라 생각하거든. 뭘 그리는 거냐고 물어봤을 때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해. 네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표현을 막 누군가를 그리는 것처럼 되면은 사실은 되게 그 주제가 한 곳으로 모여버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나는 좀 다양하게 다루려고 하고, 그래서 이번에도 되게 유명한 사람들도 그렸지만 뒤에 배경으로 뭐 이렇게 일반 사람들, 그러니까 시위대도 있고 뭐 그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무엇을 그리느냐를 내가 다루고 싶었던 것 같아. 항상 좀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 그래서 그런 장단점이 확실히 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릴 때도 사실 이런 사실적인 그림을 그린다는 거는 광고 쪽으로는 되게 많은 힘을 가지기 때문에 뭘 잘못하게, 내가 길을 잘못하게 되면은 되게 커머셜해질 수 있고, 너무 구체적인 대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의미를 너무 쉽게 파악할 수도 있어서 재미있게 하면 재밌는데 잘못하면 되게 재미없고 단순한 그림이 돼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의미 같은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고, 나는 특히 되게 쓸데없이 걱정이 많아서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마음이 다치는 경우도 가끔씩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 반응을 보면서. 아무래도 인물화를 잘 그리는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지만 이거를 이제 스프레이로 그린다는 게 사실 모두가 뻑가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처음 형님의 작업을 알고 그다음에 저도 그래피티를 이제 하면서 뭐 그래피티랑 이제 뮤럴이랑 이런 이 세상을 알면서 알게 된 것, 그 중에서도 워낙 다 다양하게 스프레이 스케일들이 워낙 많긴 한데 형님이 진짜 이게 사람을 똑같이 물론 똑같이는 아니야. 네, 물론 똑같이 그린다고 뭐 좋은 건 아닌데 그 사람 자체 인상이나 이런 거를 너무 잘 담으시는 게 그게 진짜 어떻게 보면은 형님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그런 탤런트이자 그리고 약간 양날의 검인 것도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정말 형이 잘 쓸 수 있는 무기지만 동시에 너무 예민하게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좀 되게 숙명처럼 그 가져가는 게 아무래도 형님이 앞으로 쭉 그 작업 생활을 하시면서 더 많은 이야기들을 그게 형님한테 큰 원천이고 그럴 것 같은 느낌? 맞아요. 막 느껴집니다. 관객이 그림을 보면서 약간 진짜 이렇게 되게 큰 그림을 한 시력이 0.3인 사람의 관점에서 그냥 보면은 제일 재밌을 것 같은데 나는 요렇게 2.0 시력인 사람이 보는 것처럼 너무 명확하게 그림이 나오니까 그게 재밌기도 하고 단점도 되게 많은 것 같아. 재미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어떻게 생각해? 너무 우리끼리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 이럴 거면 왜? 아니야 옆에서 같이 잘 듣고 그냥 듣고 배우란 말이야. 여기 앉아가지고 지금 경청만 하고 있으면 사실 배우러 앉았습니다. 이 자리는. 뭐 얘기하면서 궁금한 것들 있으면은 같이 치고 들어와야지 이렇게. 근데 뭐 지금 잘 해주고 있어서 내가 듣고 싶은 얘기랑 뭐 아 오케이.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이 스프레이 작업을 하시다가 이쪽 이 인물화까지 오시게 된 거예요? 처음에 고등학교 때는 나도 제이크를 제일 좋아했고 그러니까 캐릭터 만화 전공하고 있었으니까 네네. 캐릭터 위주로 원래 시작해가지고 한참 그렇게 하다가 그게 그림을 안 그리겠다고 하고 신학 공부를 하러 갔었거든요. 네. 2011년에 그때 2년 동안 그림을 안 그렸는데 그때 그림을 안 그리는 동안에 어디 교회에서 그림을 그려달라고 해가지고 그냥 가서 그렸는데 그때 처음 사람을 그렸던 것 같아. 그 예수님 그림. 예수님 그리고 어쩌다가 그게 기독교 비보이 연습실이었는데 네. 그냥 그리고 싶은 거 그리라 그래서 그때 50센트를 그렸는데 재밌더라고. 네. 그래서 편하게 그렸더니 5만 원 받고 그리는 거였어가지고 그냥 아무렇게나 그렸는데 이게 내가 이거를 좀 그래도 미술 공부를 했었으니까 그렇죠. 예고해서 이게 나쁘지 않게 그림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좀 재밌게 생각을 했던 것 같고 필리핀에서 신학 공부를 그만두고 그림을 다시 그려야겠다 했을 때는 주력해서 그렸던 게 이제 인물화였던 것 같아요. 호주에서. 그게 그 스프레이가 인물화도가 그림 공부하면은 뭐 많이 되게 도전을 많이 하고 당연히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계속 파고 드는 그 파트 중에 하나인데 그 스프레이로 그렇게 넘어가게 된 게 그냥 교회에서 한번 이렇게 그려보고
괜찮네라고 이렇게 딱 그려졌던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되게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네. 좀 엄두가 안 났고 좋은 그림을 그려야겠다라고 부담을 가지면 내가 잘하는 것만 하게 되니까 그 당시에는 캐릭터만 그렸었지. 캐릭터 그리고 레터도 사실 처음에 레터로 시작하니까 그런 것들 하고 하는데 그냥 편하게 그렸을 때 내가 이거를 좀 할 수 있는 것 같으니까 거기서 나온 재미가 또 있더라고. 사람들이 또 좀 슬픈 일이긴 한데 캐릭터를 그릴 때보다 인물을 그렸을 때 사람들이 더 좋아하니까 그 재미가 있더라고. 야,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거에 대한 그런 재미도 있었어서 지금도 사실 친구들이랑 편하게 그림 그리면은 캐릭터를 많이 그리는데 인물을 그리면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나는 이것도 내가 뭐 남들의 시선을 생각해가지고 그 이쪽으로만 이렇게 편향돼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작업을 할 때 들이는 시간이 있는데 그게 사람들이 몇 명이 보게 되고 몇 명이 좋아하는지는 내 시간과 노동의 가치를 다르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사실 나는 이제 인스타그램 팔로워도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냥 예를 들면 그 셀 애니메이션 그 셀 하나를 그리는데 한 장 그리는데 막 몇 시간 며칠이 걸리는데 한 뭐 5초 10초 정도 되는 장면을 그리려고 그러면 몇 명의 사람들이 진짜 하루에 막 몇 시간씩 해가지고 막 며칠 막 몇 달을 그려야 되는 그런 노동력이 들어가는데 그 겨우 막 며칠 동안 그린 게 5초짜리 영상이면은 그 노동력과 시간의 가치가 네, 네, 가치가 되게 버리는 것 같잖아. 네. 만약에 이거를 만들어서 만약에 10만 명이 봐. 그러면 충분하지. 10만 명이 5초씩 본다 그러면 나한테 또 그만큼의 내가 한 만큼의 보상을 또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상도 보상인데 나는 가치 자체가 달라진다고. 그러니까 그냥 내 기분만 달라지는 거라고 하면은 내가 사람들을 신경 쓰는 것만 돼버리고 끝이지만 나는 내가 기왕 그림을 하나 그렸으면 이거를 몇 명이 보는지는 이제 그림의 가치가 달라진다고 생각해. 내가 기왕 그렸는데 1000명 보는 것보단 100만 명 보는 게 훨씬 나은 거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고 1000명한테 감동을 주는 것보다는 나는 10만 명이 감동하는 그림이 나는 가치가 있는 거라고 생각해. 물론 내 생각이 제일 중요하지만 맞습니다. 내 생각만 얘기하다 보면은 되게 이제 고달프고 외로운 혼잣말만 되는 것 같아. 매몰될 수도 있는 거. 그렇고 또 하고 좋은데? 그거 안 들어가요. 말 자막으로 잠깐만. 넣어줘, 자막으로. 말 잠깐만 한 번만 해봐. 아. 그래도 들어가긴 해. 작게 들어가긴 하네. 그래서 잠시만요. 그 얘기를 왜 했지? 그래서 그 스프레이 내가 인물을 그러니까 그것도 있어. 근데 인물을 그리는 게 그러니까 사실 인물을 그리면서 욕을 엄청 하거든. 형님이요. 혼자 있는데 막 진짜 막 하면서 막 욕을 막 해. 네. 근데 옆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막 놀랄 정도로 막 짜증이 나는데 되게 예민한 상태로 그림을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 내내 엄청 예민하고 스트레스 받아. 집에 가서 잠도 안 와. 그러니까 그게 정말 인물화가 어려운 게 정말 그냥 정답이 있으니까. 네, 정답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그 정말 이 위치 진짜 한 픽셀 느낌 단위로 느낌이 엄청 맞아, 달라지잖아요. 눈알의 하이라이트 위치랑 네. 크기만 달라져도 눈은 완전 달라지니까 맞아요. 내가 그림이 마음에 안 드는 상태로 집에 가면 내가 없는 사이에 사람들이 내 그림을 보고 이게 완성된 그림이구나라고 생각할까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그래서 완성할 때까지 막 머리가 엄청 빠지다가 완성을 딱 했을 때 그게 다 보상이 돼. 네. 그리고 완성된 그림은 내가 없을 때도 몇 년 동안 남아있잖아. 그러면 되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거고. 그래서 인물화는 재밌어. 그리고 사실 사람이 아니면은 작가로서 아니면은 뭐 예술가로서 할 수 있는 그림 중에 나는 그래도 제일 스토리도 많이 들어가고 제일 이렇게 말하면 좀 다른 작가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래도 내 스스로 생각했을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그림 중에서는 제일 어려운 그림이라고 생각해. 맞습니다. 그냥 잘 그리면 다가 아니라 닮아야 되는 것도 있고 맞습니다.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 느낌이 있거든. 내가 들었던 찬사 중에서 되게 듣기 좋았던 거는 다른 사람들은 사진처럼 그리는데 나는 그 사람의 영혼이 보인다고 누가. 좀 과한 것 같긴 한데 나는 근데 듣고 그게 무슨 말인지 내가 그냥 너무 좋은 말이다 이게 아니라 내가 하려고 했던 게 그거였어서 너무 좋았어. 그 말 들었을 때. 그러니까 그렇게 보여줬다라는 게 노력의 결실로 나온 것 같은 느낌이어서 되게 그날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 그게 컨테이너야드 대표가 나한테 한 5년 전에 해줬던 얘기인데 되게 그날 기분이 좋았지. 저는 궁금한 게 이 정도로 완벽주의라든가 내가 중간 과정에서 못난 어떤 작품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 이런 게 있는데 라이브 페인팅도 되게 활동 많이 하시잖아요. 그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라이브 페인팅은 사실 많이 내려놓고 가야지. 그런데 사람들이 라이브 페인팅이라는 것도 염두에 두고 보는 그림이니까 나는 사실 라이브 페인팅을
포스팅 할 때는 라이브 페인팅이라고 꼭 써서 올리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몇 시간 만에 그렸는지 이런 게 사실. 그리고 옛날에는 라이브 페인팅을 하면은 진짜 맨정신에 그리기가 힘들 정도로 긴장을 많이 했었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본다는 것도 그렇고 이 그림을 망치면 진짜 너무 개망신일 것 같고 사람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그림을 그리는 연차가 쌓이니까 성공률이 내가 대충 있잖아. 그림이 그랬을 때 스스로가 만족할 수 있는. 그렇지. 그리고 시안을 정할 때도 좀 쉬운 거를 하기도 하고 이 정도면은 이런 시안이면은 그래도 내가 80% 이상을 만족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 이제 그랬을 때 좀 부담이 훨씬 없는 것 같아. 라이브 페인팅 그리고 되게 재밌는 도전이기도 하고 그리고 나는 아무래도 퍼블릭 아트라고 생각해 내가 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집에서 아무도 안 보이는 데서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시작을 해가지고 다 보는 동안 그 과정이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림에 들어가는 책임도 엄청나게 크고 중간에 미완으로 남길 수도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불편하거나 불쾌한 거를 그리면 안 된다는 생각도 있고 사람들이 그 자기만족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집안에서는 팬티만 입고도 상관없지만 나왔을 때는 이게 내 몸을 가리는 게 다가 아니라 그 사람의 눈이랑 내 몸 사이에 두는 거라고 생각하거든. 나는 내가 그림을 그릴 때 이게 그냥 나와 그림의 관계만이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 사이에 그 그림을 두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림을 그리는데 부담도 더 크고 완성을 하는데도 되게 집착을 많이 하는 것 같아. 그런 의미에서 라이브 페인팅은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내가 하는 이 장르에 있어서는 되게 그거 작은 나는 그림을 그리는 것 자체가 나는 무대에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퍼블릭 아트는. 그래서 그거를 되게 빠른 시간 안에 그릴 수 있고 완성할 수 있다는 것도 이 그래피티 세계에서는 그냥 해야 되고 그거를 해내야 되는 그런 일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사실 라이브 페인팅이 말이 라이브 페인팅이지 모든 작업이 라이브 페인팅이야 나는. 계속 그 다른 커머셜 작업하는 것도 어쨌든 그 다 보여지는 곳에서 형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쭉 그려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라이브 페인팅이랑 부담감이 같아. 그래요? 어차피 내가 그림 그리다 멈출 수도 없고 과정이 다 보이고 망하면 큰일 나는 거니까. 라이브 페인팅이랑 그 작업 그런 거 하시면서 망쳐보신 적도 있어요? 많지, 엄청 많지. 아. 옛날에는 반 정도는 망쳤던 것 같은데 특히 사실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안 망친 것 같아도 내가 봤을 때 망친 그림들 있잖아. 그렇죠. 사실 나한테만 보이는 거. 이게 좀 딴 얘기긴 한데 종민이가 워낙에 사색가다 보니까 네. 둘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림을 그렸을 때 그 제일 좋은 것도 아니야. 그냥 적당히 내 눈의 레벨이랑 손의 레벨이 비슷하면 적당히 같이 올라갈 수 있잖아. 눈의 레벨이 너무 높고 손이 그걸 못 따라가면 평생을 괴로워하기만 해. 진짜. 그런 사람만 발전해. 손이 더 앞서 있는 사람은 맨날 행복하다. 그림 그려놓고 오늘 너무 좋았어. 집에 와서 이거 포스팅해서 사람도 너무 좋아하겠지. 사실 물론 모든 그림은 좋은 그림이지만 저는 지금 형님 말에 조심스럽다, 공감을 하고 약간. 있어요. 나 그게 좀 울림이 있는데. 그래서 이게 나는 항상 눈이 앞서 있었어. 그러니까 손이 못 따라가서 이렇게 그림을 그런 거 있잖아. 옛날에 막 스케치북을 하나 사면 첫 페이지에 그림 그릴 때 막 이 한 권 전체 다를 김정기 일러스트 북처럼 만들고 싶은데 안 되잖아. 안 되죠. 안 되지, 절대 안 되지. 반도 못 건지잖아. 네. 그러다 보면은 첫 페이지를 못 그려. 그러니까 부담이 너무 돼서. 그러니까 캔버스도 내가 사실 작업하기 전에 부담을 되게 많이 가지는 것 같은 게 캔버스 내가 아까 말했던 그 80% 캔버스를 2개 사놓고 네. 내가 3년 동안 시작을 못했거든. 네. 그러니까 이런 큰 캔버스는 내가 진짜 엄청난 그림을 그려야지. 뭐 그리지? 고민만 하다가 버렸어. 이번에 친구 줬어. 그게 그래서 스스로 되게 괴로워하면서 그림을 그리는 것 같은데 네. 이래서 발전을 하는 것 같아. 그게 진짜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내가 그 눈이 높고 손이 안 따라갔을 때 감당해내야 되는 그 정신적 압박이라 이게 엄청 그 사람 맛이 가게 하는 것 중에 하나죠. 계속 오는 거니까. 네. 결국에는 그걸 겪고 있는 게 내가 성장해 가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이거 어디서 봤었는데 스트레스라는 게 사실 스트레스가 없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생존 맞아. 이제 본능 중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가 그 스트레스를 통해 가지고 내가 생존 방식을 찾아나고 그다음에 내가 더 성장해 줄 수 있는 촉진제 같은 역할이니까 스트레스가 단순히 너무 막 부정적이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스트레스 뭐 하지 마세요. 사실 이 말이 되게 그냥 듣기 좋은 말일 뿐이라고도 저도 생각하거든요. 저도 되게 자기 파괴적으로 있었던 기간이 워낙 크다 보니까 결국 다들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작가로서 자리 잡아가는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고. 방금 그 말이 좀 되게 참 좀 위로가 되는 좀 느낌이었어요. 역시 저런 큰 형님들도 다 똑같이 그림 저렇게 잘 그리시는 형님들도
다 그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저기까지 갈 수 있었던 거지. 위안을 받으면서 나도 그래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런 느낌들 좀 더 마음만으로도 즐기자고 말을 표현을 하자. 그러면서 내가 받아내보자. 이렇게 계속 위안을 삼을 수 있는 얘기였던 것 같아요. 형님 방금 그 얘기가. 그리고 약간 그림을 지금은 사실 그림이 되게 많이 늘기도 했고 요령도 생겼고 이렇게 자주 그리고 많이 그리다 보니까 속도도 되게 빨라졌는데 사실 그림을 그려서 100% 만족했다고 생각드는 적은 나는 살면서 한 번도 없어. 그러니까 보통 80% 정도 만족하면은 괜찮은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만약에 시간이 정해져 있으면 80%를 만들어 놓고 남는 시간 동안은 거기서 더 올리려고 노력을 하거든. 사람들은 한 이틀 정도 그림을 그리면 엄청 빨리 그리시네요 그래 놓고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봤을 땐 똑같아 그림이. 한 그동안 한 그 다음에 5일 정도는 나는 이제 나만의 싸움이거든. 거기서 계속 바꾸고 막 눈 바꾸고 막 코 바꾸고 막 인상 바꾸고 입도 바꾸고 막 했다가 그렇게 점점점 정답에 내가 만든 정답에 가까워지는데 이게 내가 90에서 멈추나 100까지 가나 사람들이 봤을 때는 비슷해. 아 맞죠. 그래서 내가 어느 순간에는 그림을 마음에 안 드는 순간에 80%에서 멈춰도 괜찮다라는 그런 편한 마음으로 그리면서도 내가 여유가 되고 시간이 되고 그러면 나는 내가 기분 좋기 위해서 그 100점짜리 그림에 맞춰서 가는 것 같아 항상. 저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 미국 드라마 중에 하이젠버그 나오는 게 뭐였더라? 제목이 브레이킹 배드. 브레이킹 배드에 그런 대사가 있거든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대사인데 거스트 프링시 제가 만들 수 있는 최고의 한계는 95%입니다. 하지만 순도 95%. 하지만 하이젠버그 씨는 99% 아니면 그 이상 뭐 100%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남들이 보기에는 작은 차이겠지만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라는 그 대사가 있거든요. 저는 오히려 방금 형님이 말씀해 주신 거에서 형님이 남들은 한 80%까지 사실 이제 통 깔고 뭐 하고 하면은 어느 정도 얼추 느낌은 다 나오지만 형님이 거기에서 내 만족을 위해서 물론 그걸 한 거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지금 형님이 지금 이런 정말 세계적인 작가가 될 수 있었고 남들은 거기까지 이제 도달하지 못하는 점까지 형님이 뛰어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그 형님의 인물화가 아까 다른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똑같은 게 아니라 영혼이 담겨 있는 것 같다라는 그 표현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만큼의 받으실 수 있는 그 자격만큼의 형님이 고민과 이쪽을 했다는 게 참 마음 한쪽에서 진짜 우리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게 참 이게 되게 와닿아 주는 뭔가 그런 방금 얘기였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톡톡 건드리니까 막 얘기할 게 너무 많아져갖고 너무 좋은데 내가 얘기할 게 너무 나올 게 너무 많아. 아니야 생각만 하고 있던 것들이. 아까 얘기했던 게 이제 앞으로의 그 작업 생활들 하면서 계속 에피소드도 생기고. 작가들의 인정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한데 나는 이 90점과 100점의 차이를 알아봐줄 수 있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는 게 너무 좋고 그치? 그러니까 100명의 사람들이 아무리 좋아해봤자 몇만 명이 좋아해봤자 그런 사람 한 명이 나를 인정해주면 너무 기분이 좋고 그리고 사실 90점, 95점, 100점 이게 눈으로는 보이지 않을 수 있는데 저는 느껴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너무 지금 감명받고 있습니다. 덧붙이자면 약간 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듣고 나니까 그게 1000명의 대중이 좋아해 주는 거랑 내가 존경하는 작가들이나 나랑 경쟁하고 있는 작가들 한 5명이 인정해 주는 거랑은 왜 그 전자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후자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냐면 사실 돈이 되는 건 전자라고. 나는 그것도 그래. 돈을 만약에 1000만 원을 받고 그림을 그렸어. 그러면 1000만 원어치만 하면 될 것 같은 느낌이잖아. 그러면 80점만 해도 되거든. 그러면 그 사람만 만족시키면 되니까 돈 준 사람만. 나는 이거를 마스터피스로 만들고 싶어. 내가 이 그림을 그려서 내가 한 단계 올라가고 싶어. 그러면 돈 받은 거 이상을 하고 싶어지니까. 그리고 아니면 돈을 써서라도 완성을 하고 싶어 하지. 그래서 돈이 먼저가 되거나 돈이 끼게 되면 사실 그게 흐려지는 것 같고 보면은 그 그림도 이렇게 벽화 의뢰하는데 요만큼이면 100만 원이고요. 요만하면 200만 원, 이만큼이면 1000만 원입니다. 막 이렇게 하면은 만약에 사람들이 가격을 줄이기 위해서 작은 거를 하려고 하잖아. 나는 내가 돈을 적게 받더라도 크게 그리고 싶잖아. 나는 멋있는 거 하고 싶으니까. 그게 앞서는 사람은 그림을 잘 만들고 싶은 거고 그냥 작게 그리고 싶은 사람은 빨리 이거 끝내고 집에 가서 쉬고 싶은 거지. 돈만 벌고. 그러니까 나는 이게 돈이 엄청 중요한데 돈 균형이 사실
되게 어렵지만 돈이 먼저 있는 거랑 돈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는 거랑은 진짜 많은 차이가 있어요. 나는 그림을 완성하고 싶거든. 돈이 떨어져도 나는 내가 그리고 돈을 만약에 버는 일이 있으면 나는 그 그림을 그려서 돈을 벌어서 그 돈을 써서 내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생각해. 맞습니다. 그게 계속해서 발전하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그런 거고 그냥 도태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냥 그만큼만 하고 사는 것 같아. 내가 사실 나는 그림을 되게 커머셜한 그림을 많이 그리고 그림을 그래도 적지 않은 금액을 되게 감사하게도 받고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되게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 물론 나는 그 부분을 경계를 하고 있는데도 돈이 먼저가 됐던 적은 나는 진짜 한 번도 없는 것 같아. 돈이 정말 중요하거든. 특히 이제 아기도 태어나고 뭐 나이가 들면은 매달 나가는 돈도 있고 뭐 부양해야 되는 사람들도 생기고 이러면은 돈이 되게 중요해지지만 그래서 내가 책임질 만한 것들을 안 만드는 게 현명하다는 생각도 되게 많이 하고 고정 지출 되게 줄이고 내가 막 돈에 쫓겨서 이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면 그 그림은 사실 버리는 그림이라고 생각하거든. 내가 진짜 그리고 싶은 그림만 그리려고 노력하고 일이 들어와도 나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내가 그릴 때 재밌을지가 제일 중요해. 이거 거짓말인 것 같지만 사람들이 되게 이거는 다 왜냐면 공감할 거예요. 이 말이 되게 가식적으로 들리긴 해. 왜냐면 돈이 엄청 중요하니까. 나는 되게 중요한 게 그림 그릴 때 재밌어야 돼. 왜냐면 나는 내가 지금도 제일 좋아하는 취미가 그림 그리는 건데 이거 그림 그리는 게 싫다라는 생각이 들면 난 내 인생이 너무 아무것도 안 남을 것 같거든. 그래서 그림 그리는 건 항상 재밌어야 되고 만약에 좀 재미없는 그림을 그렸다 그러면 그 다음 그림에서 내가 그리고 싶은 건 그래서 회복을 해야 돼. 내가 이 그림 그리는 행위를 되게 사랑하고 좋아하는 상태로 죽을 때까지 가야 내가 계속해서 발전하는 상태에서 죽는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나는 지금도 그림 그리는 게 너무 재밌고 전시 물론 힘들게 준비했지만 너무 행복해. 진짜 그림 그려가지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그림 그려서 돈 벌고 그림 그려서 이렇게 산다는 게 되게 딱 그런 사람들만 남아 있는 것 같아. 마지막에는. 맞아요. 결국에는 이게 버텨야 하는 그러니까 엉덩이로 그림 그린다 해서 무조건 버텨야 된다라는 그 말이 있는데 그 말을 좀 들여다 보면은 그렇게 이제 버티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버팀이 자연스럽게 버티고 있는 사람들만 남아 있는 곳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이제 마인드셋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면은 다 이런 마인드가 아니면은 버티질 못하는 곳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버틴다는 게 막 싫은데도 버티는 게 아니라 버틸 수 있는 그림을 그리려고 해야 돼. 재밌는 그림을 그리려고 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 하고 막 그림에 힘 빠진 것 같으면은 진짜 나가서 진짜 그리고 싶은 그림 그리고 그렇게 회복을 해야 되고 내가 끊임없이 두드려야지 이 친구도 답을 해주거든. 그림도. 나는 이게 짝사랑이었던 때가 있는데 이 친구한테 답장을 받았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그거를 잊어버리면 내가 이걸 배신하게 되는 거니까 나는 이 친구랑 계속 사랑하는 상태로 죽을 때까지 가는 게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이번 비슷한 맥락인 게 이번 전시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큰 캔버스 작업해보니까 그러니까 사실 처음 해보니까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해서 최대한 시간 확보하고 싶고 그래서 계속 밤을 샜긴 했거든요. 한 번도 이 행위가 힘들다는 생각은 못했어요. 그러니까 몸은 당연히 힘들고 피곤한데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거 너가 정말 원하던 기회잖아. 네가 바라던 사람 아니야? 그림만 그리면서 이렇게 지금 2달간 그림만 그리고 있는데 그래서 되게 행복하게 느꼈었고 그리고 형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전혀 가식이라고 느낄 수가 없는 게 형님도 분명히 돈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있고 하지만 그 상위 개념으로 있는 더 좋은 가치를 쫓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가식이라고 느낄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혼자 그렇게 생각을 했나? 돈이 엄청 중요하니까. 네, 너무 중요한 거 다 알고 있고 형님이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무슨 얘기를 하지? 까먹었다. 치고 들어와. 형님 시작 핸드폰도. 제가 할 얘기 엄청 많아요. 아직 아니 시작도 안 했지 않아? 야, 시작도 안 했어요. 서사가 아직 그래서 1시간 남았어요. 형님 그 인물화의 시작은 언제였어요? 형님. 인물화? 그림을 그리는 거는 그러니까 스프레이로 그리는 거 말고는 항상 그러니까 약간 예고에서는 기본적으로 소묘도 해야 되고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뭐 석고상도 그리고 뭐 인물화도 그리고 해야 됐으니까 그런 거를 배웠고 그때는 하기 싫었을 때도 있는데 그냥 내가 나름대로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재밌게 했던 것 같고 고등학교 때는 인물화를 그리면 사람들이 약간 다 만화 같다 그랬어. 만화를 그렸다 보니까 원래 그러니까 서양화부터 시작하는 애들은 서양화가 딱 잡혀서 나오잖아. 그러면 만화를 먼저 해가지고 캐릭터 위주로 그리다 보니까 인물화를 그려도 약간 만화처럼 그렸다고 애들이 얘기를 했었는데 인물화는 계속 어렸을 때부터 쭉 그렇게
네, 그랬던 것 그 교육상으로서 배워오는 그 인물화를 그냥 그치. 자연스럽게 쭉 그려왔는데 그때 그 어렸을 때는 뭐 딱 그 자기가 뭐 스스로 알잖아요. 내가 뭐 남들보다 이건 좀 더 느낌 재능이 있구나, 느낌이 있구나 이런 것들은 언제부터 좀 느껴보신 것 같아요? 나는 항상 항상 내가 그래도 제일 잘 그리는 그룹에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초중고 때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뭐 그러니까 나 미술부였고 이렇게 그림 같이 그리는 친구들 중에서도 그림을 좀 잘 그리는 편이었던 것 같고 고등학교 가서는 그 절망을 많이 했지. 잘 그리는 친구들이 좀 모여 있었으니까 그쵸, 예고에서 이제 선배들도 예고니까, 있고 거기서도 차차차 해서 내가 그래도 좀 잘 그리는 편이었던 것 같아. 학교에서도. 그 예고라는 게 형님한테 좀 도움이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나는 엄청 많이 됐지. 네. 그러니까 그리기 싫었던 그림들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그 덕을 많이 봤지. 그러니까 뭐 사실 소묘 같은 것도 내가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엄청 중요하죠. 소묘보다 사실 뭐 그림을 생각나는 대로 표현해가지고 되게 자유롭게 그릴 수도 있지만 나는 내가 생각하는 거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라도 기술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 내가 고등학교 때 배운 기술들은 거기에 보탬이 되게 많이 되는 것 같고 나중에 가서 다 쓸모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만화 전공했으니까 인체도 했어야 됐고 뭐 다른 친구들 안 배울 때 원근법도 배워야 됐고 막 동작 같은 거를 많이 그려야 되다 보니까 나는 오히려 만화를 전공한 게 다른 친구들보다 더 도움을 많이 받은 것 같아. 그럴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만화가 그 방금 형 말씀한 오히려 정말 그 시각의 기본기를 엄청 많이 가르치잖아요. 그 원근법부터 해서 지평선에서 방향을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인체 구도도 배워야 되고. 구도랑 구조랑 이런 걸 배우다 보니까 그러고 나서 그 서양화 쪽을 가다 보니까 이해도가 좀 다를 수밖에 없었을 것 같네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서양화 쪽 친구들 보면은 다 어렸을 때부터 인물화나 이런 것들 많이 그리긴 하는데 근데 사실 제가 그냥 좀 커오면서 봤었을 때 그걸 정말 뭐 특출나게 잘한다까지는 진짜 몇 명 못 봤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나 둘은 있긴 했었는데 근데 막 되게 많이 보진 못했는데 근데 형님의 그 인물화에서는 확실히 정말로 더 많이 느껴지고 하는 그 이유가 약간 그 형님이 어렸을 때 그 만화 베이스가 엄청 큰 도움이 된 것 같네요. 그런 것 같아. 그리고 진짜 만화 그리는 사람들은 다 잘 그려야 되거든. 왜냐면 장면을 그리려다 보면은 자기가 싫은 장면도 다 그려야 되고 동작도 그렇고 자기가 싫은 방향도 그려야 되고 구도도 그렇고 막 진짜 이게 제일 좋았던 거는 만화를 그리는 사람들은 사실 그림 그리는 게 목표가 아니라 자기가 담으려고 하는 그 스토리가 있고 막 그런 다른 이유로 그림을 잘 그려야 되잖아. 그래서 재밌었어. 그러니까 나는 어떤 스토리를 그리기 위해서 이 장면이랑 이런 인물을 그리는 거니까 그림이 잘 그리고 못 그려지고도 중요하지만 나는 항상 재밌었던 거지. 이 이야기를 그림으로 표현한다는 게. 그래서 항상 즐겁게 그렸던 것 같아. 그게 사실은 나한테는 제일 큰 무기가 아니었을까. 다른 사람들보다 더 즐거워했던 것 같아. 그림 그리는 거를.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보니까 나중에 좀 더 이제 대학생 이후로는 사실 잘 자기가 그림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는 거 같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좀 그 어렸을 때 그 어떤 교육을 받아놨느냐 이게 진짜 저는 나중에 엄청 큰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주위 그림 그리시는 정말 스피브 형한테도 저 진짜 많이 물어봤었고 그 형은 진짜 내 공부 진짜 레전드잖아요. 스피브 형은 그 고등학생 때 미술학원 안 가고 이제 미술 취업학원을 다녔었대요. 그러니까 완전 딥 성인들 모여가지고 포트폴리오 만들고 이런. 그래서 와, 그러니까 그런 게 한 명씩 꼭 그렇게 정말 잘하시는 현장이네 형들, 현장. 예, 보면은 그런 것들이 하나씩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사회에서 말하는 딱 그 엘리트 코스가 있잖아요. 딱 이렇게 해서 이게 정답이다라고 하는 그 코스들이 있는데 사실 그게 참 저는 많이 그러니까 물론 거기서도 특출 나와가지고 잘 정말 성장한 사람들도 많긴 하지만 그 소속 안에서 막 엄청 대단한 작업이 나오는 케이스들을 좀 많이 못 본 것 같아가지고 사실 어느 뿌리에서 시작했던지 살아남는 사람들은 되게 적잖아. 네 맞습니다. 사실 나 예고에서 같이 그림 그린 사람들이 선후배 다 해서 진짜 수백 명인데 그 중에서 전업으로 작가하고 있는 사람은 내 생각에 두세 명밖에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분야여서 뭐가 장단점도 물론 있겠지만 나는 그렇게 안 보려고 노력하긴 하거든. 왜냐면 내가 약간 일부러 더 그 사람들을 약간 이렇게
안 좋게 얘기하려고 하는 경향 같은 거 그런 거를 안 하려고 해서 나는 그 사람들 글쎄 이렇게 그냥 잘된 사람들만 놓고 봤을 때는 그런 쪽으로 시작했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나는 내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 즐겁게 그리는 게 계속 그릴 수 있는 에너지가 된 것 같아서 다른 분야는 아무래도 그게 조금 덜하다 그러면 그게 이유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좀 하네. 그게 그 즐겁게 그릴 수 있는 그 마음을 갖는 거는 그거는 정말 그냥 우연적인 행운일까요? 아니면은 뭐 자신의 뭐 타고난 걸까요? 아니면 이게 내가 노력으로서 되는 걸까요?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내가 재능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야 재밌는 것 같고 하면서 막 나는 안 되는 것 같아 아니면 주변 사람들 더 잘해 그러면 일단 재미가 없을 것이고 두 번째는 그래서 내가 잘하는 게 딱히 없었던 거 그러니까 요거만 재밌었던 거야. 만약에 내가 축구도 잘하고 뭐 공부도 잘해 그러면 재밌을 게 많잖아. 맞아. 나는 축구 잘하는 애들은 막 축구 잘해도 인기 많고 뭐 싸움 잘하면 인기 많고 뭐 공부 잘해도 뭐 애들이 막 가서 가르쳐 달라고 막 그러겠지만 나는 내가 그림을 그릴 때만 애들이 나를 좋아했거든. 그럼 그림 그리는 게 좋을 수밖에 없지. 나 그냥 주장창 그림만 그리는 거야. 애들이 잘 그린다 하니까. 그러니까 뭐 비슷하긴 한데 그림밖에 잘하는 게 없어서랑 그림을 좀 잘 그리는 것 같아서 그래서 재밌게 했던 것 같아. 그게 이게 씨앗이 돼가지고 씨앗과 거름이 돼가지고 이렇게까지 막 커올 수 있는 거겠네요. 그러면. 그랬던 것 같아.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그 고등학교 지나서 대학교 갔다 왔는데 대학교 때 잠깐 신학 공부하시러 필리핀 넘어가셨어요. 근데 그때 그림 잠깐 관두게 된 계기는 군대를 갔다 와서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네. 교회를 평생 다녔지만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어떤 교회에서 어떤 그룹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면서 좀 거기에 많이 내가 의미를 뒀던 것 같아. 근데 지금도 그때가 잘못 생각했다고 여기지는 않고 나는 되게 밑거름이 많이 됐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도 그림을 그리면서 사람들이 나의 신앙이나 이런 것들이 내 그림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냐고 물어보면 나는 거의 전부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내가 욕심내는 부분은 다른 것들도 있지만 항상 중심으로 돌아가거나 밑바닥으로 들어가면 나는 내 신앙이 제일 중요하거든. 네. 그런 것들이 그림에도 담기는 거라고 생각하고 담으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시간들이 나를 그런 방향에서 좀 나를 굳혀주는 역할도 했고 그림을 안 그리면서 2년 동안 사실은 한 1년 좀 넘었을 때는 사실 그림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였으니까 그래서 안 그리려고 했던 거거든. 내가 이렇게 뭐 제일 좋아하는 거를 포기하고 이쪽 길을 선택할 만큼 내가 내 의지가 강하다는 거를 스스로한테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 네네. 나는 이 정도로 결심한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그 형님의 그런 좀 신실한 신앙심에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고 싶었어. 오. 그래서 필리핀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1년 정도가 지나서부터는 그림이 너무 다시 그리고 싶어. 본능적으로 약간 태어나기를 그림 그리는 걸 제일 좋아하는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이게 되게 지금까지도 중요한 게 나한테는 그때는 그랬어. 그림만 다시 그릴 수 있으면 진짜 너무 행복하겠다. 그림만 그릴 수 있으면 아무 걱정이 없겠다 생각했어. 사실 그림을 그렸을 때 걱정거리가 얼마나 많아. 힘든 것도 많고. 진짜 뭐 절망의 연속인데 그때 내가 생각했던 것들을 계속 돌아보는 거지. 그림만 그리면 행복할 것 같다고 하지 않았어? 그림만 그리면 다 될 것 같았잖아. 그러니까 힘들어도 결국에는 그림 그리는 게 제일 좋아. 그러니까 다시 내가 힘들 때마다 그때 생각을 해보고 결론을 그렇게 내리는 거지. 나는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괜찮다. 그림만 그리면 됐다라고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 그래서 그 오히려 잠깐 내가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포기할 만큼 내 거를 증명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내가 그림을 더 좋아한다는 거를 증명하는 시기가 됐네요. 그리고 나는 내가 믿는 존재가 그림을 그리지 않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했는데 네. 그게 아니라 내가 태어날 때부터 그림을 좋아하고 잘 그리도록 그렇게 해주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림 그리는 거를 사실 제일 자랑스러워하시고 좋아하시는 분이 존재라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더 나한테도 의미가 있고 그러니까 나는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는 거를 그만두고 그림을 다시 그리기 시작했지만 나는 길을 바꾼 게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걸 생각하거든. 그림을 그려서 내가 어떤 자본을 가지고 아프리카 선교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실제로 나는 아프리카에 우물 파는 일을 좀 돕고 있는데 내가 원래 하고 싶었던 게 아프리카에서 우물을 파는 거였거든. 와. 직접. 그때는 내가 가서 우물을 파면 누군가가 후원을 해주고 누군가가 도움을 줘야지만 내가 가능한 거였는데 네. 나는 그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려고 지금 그렇게 한 거지. 물질적인 후원을 하고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싶어 하니까 네.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할 수 있는 자리에 가고 이런 것도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 나는.